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헌법에 작년에 통진당 해산되고 나서 그 통진당은 해산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통진당이 기하에 들어가 있던 단체들은 전혀 해산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도 규정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지금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냐 놀라가지고 다들 놀라고 스스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이게 집단 히스테리가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해진 데다가 최근 연이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내심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사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일사불란하게 조정하는 지도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이 될 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MB정부하고 MB랑 두 번의 경선을 치렀고요. MB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실 때에는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 출마해가지고 저기 대한민국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대한민국 체제가 좀 위험하다 이런 위기의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1.6%는 이게 대한민국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대통령은 뭐였냐? 북한하고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해서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게 40년 전인데 그 체제가 전두환 정권 시대도 그랬고 군사정권 독재 시대도 그랬고 민주화 정권 시대도 그렇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다 연평도 사건 일어났습니다만은 북한 타격했나요? 못했죠. MB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최근에 북한 레임 체인지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평화공존은 끝난 거죠. 이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16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들이 그 리버럴입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좌익입니다. 미국 대사가 동성애 축제에 서울시장하고 나란히 서서 축사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민주당 16년의 정부가 북한한테 핵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정말 천우신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걸 누구나 다 예측을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거기 이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언론이 어떻게 해왔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86년도에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돈을 내고 해서 한겨레 신문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제가 그때 대학생인데 저도 지금 다시 또 심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겨레 신문을 지지했습니다. 제가 돈도 보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사태의 원질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파에서 비판합니다. 왜 일본도 가지 않고 일본 방문도 안 하고 중국을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주위에 둘러싸인 것이 다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대한민국 체제를 대표하는 밑에 수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선이 진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국정원, 체제 수호의 가장 보루는 군부, 국가정보원, 경찰입니다. 이 세 개의 축이 권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이 세 곳을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우파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전직 국정원장은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형사재판을 받고 수년간을 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결전을 시작한 건데 이 사태의 본질은 모든 수작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게 하얀지 뭐 반대인지 이선인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진지론에서 우리는 100% 백전백패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나 검찰에도 제가 보기에는 80~90%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 침투해서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하야 촉구 성명서를 변호사회가 아닙니다. 변호사회장이라는 사람이 전체 회원들한테 이메일을 돌려서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에 연대하도록 해서 300몇 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0,000명입니다. 이것이 마치 회장 한 사람이 당선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회장은 똑같습니다. 교육감 선거처럼 한 2,000표도 안 됩니다. 1,000몇백 표만 되면은 서울 변호사 회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민변이라는 큰 단체의 후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도 사실은 그런 입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변호사 단체가 아주 비법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비법률적이냐?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상 인정됩니다. 저항권은 뭐냐면 국민들이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그 헌법이 정해준 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에 국민들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는 법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 이럴 때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저항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항권의 행사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유린했습니까?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당 대표를 공작 정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워터게이트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척건이 비리입니다. 척건의 비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비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뿐이지 헌정 질서를 농단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독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항권의 대상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겠다 또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중혁명이지 도저히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저항권이라는 건 지금 보십시오. 국회를 한번 볼까요? 국회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법률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국회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입안했다가 반대에서 싸워들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돼서.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이거는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위헌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합의된 거지만
특별검사 이것도 위헌적인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는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적 지도를 받고 검찰총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뭐 헌법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생길 때는 이건 위헌입니다. 왜? 국회가 검찰권을 손에 쥐고 한다는 것은 상권 분립에 엄격히 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특검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나온 거 보면은 기간도 없고 이 정부 끝날 때까지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제한을 안 둬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뭐 이선우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돌을 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위헌이다. 왜? 그 검찰권을 가지고 수시로 청와대를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법률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그랬습니다. 세월호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 수사권을 주자고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가 대한변협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민변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변협인권위원회 그 법은 그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조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찰권의 체제 수호의 하나인 그 검찰, 경찰 이 수사권 자체가 행정부가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는 이런 의회 독재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국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똑바로 하시고 국회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항권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당하고 나서 제가 주위에도 이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식인들이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 왜곡하고 정치인은 인기 영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야 주장 안 하면은 아주 보수 꼴통인 것처럼 수치스러워 하듯이 너도 나도 성명서에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사태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체주의화로 흘러가고 폭민정치로 지금 막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소수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난 박근혜 지지해 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슨 동창회 또 지금 요 동원내도 보면 뭐 시골에서 마을 이장까지 동원해서 했다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 무슨 동기에 회장들이 뭐 나서서 뭐 서울대학교 무슨 뭐 교수들 이래가지고 그 지식인들이 나서서 지식인 선언을 하는데 지식인 선언이라는 걸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 길을 밝히지 못하고 뭔가가 잘못 흘러갈 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식인 선언이지 이미 다 방송에서 떠들고 국민들이 길거리로 몰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식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무한해동입니다. 지식인 선언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지적해주는 게 지식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인 선언은 지식인의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 이름을 광고에 올린다든가 무슨 대학교 무슨 동기회 몇 명 일동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을 판다든가 단체 이름을 팔아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북한에서 하는 겁니다. 북한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있습니다. 단체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래가 잘못됐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막 휘말려 들어가는 것들을 그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식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걸고벗겨서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단적 국민들의 공포감, 북한 핵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금방 선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소득 10,000불 넘어가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시위로 하야한 역사가 없습니다. 시위로 하야할 이유도 없고 지금 명예시민혁명으로 막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요. 지금 깊은 상처는 입었습니다. 이미 특검으로 밀리다가 옛날에 중수부 없어졌죠. 이제 국회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 사람들한테 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과거에 참 아프죠. 그 전직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때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금 그 검찰의 조사를 받던 그 노무현을 따르던 사람들이 검찰을 또 이용해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과거에 불과 10년도 안 된 그런 아픔의 역사를 10년도 안 됐는데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됐냐?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검사 수사라는 것은 내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가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최동욱 총장을 특검보로 임명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 정치 보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로 막 흘러들어가는 그 길목에 들어서 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남아서 이제 딱 하나 남은 진지 청와대를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우파들이 뭉쳐야지. 나는 박근혜 지지 안 해. 나는 비판적 지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 하야반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진지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